네, 매주 이 시간 뉴스를 정리하면서 팩트체크도 해보고 있습니다.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2030년 세계 박람회 개최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자정쯤 발표된다고 하죠? 예, 뭐 한 네. 자정 넘어서 한 조금 30분, 예, 네. 0시 30분 정도 아마 최종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마지막 경쟁 프리젠테이션이 있고 이 직후에 무기명 전자투표로 개최지가 결정된다고 하는데 그럼 뭐 결과는 금방 나오겠네요, 그죠? 그렇죠. 네. 이거 금방 나옵니다, 이거는. 예. 네. 저 홍보 효과 극대화 그리고 상대 도시에 대한 우리의 어떤 전략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마지막 PT 프레젠테이션 연사를 최대한 늦게 공개한다고 하는데 예. 어쨌든 그만큼 프레젠테이션이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이제 네. 막판에 어떤 이제 흔들리는 아직 완벽하게 결정을 못한 어떤 국가들의 표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그만큼 호소력 있는 어떤 내용이 이제 나와야 되는 거고요. 지금까지 앞에서는 이제 네 차례 이제 프레젠테이션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이제 싸이, 뭐 BTS, 뭐 카리나 아니면 기생충, 오징어 게임 그래서 한류 스타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K 콘텐츠 이런 쪽에 좀 초점을 맞췄고 올해 6월에 있었던 4차 PT에서는 예.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등장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중량감 있는 인물들에 좀 초점을 맞춘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어떤 쇼 비즈니스적인 이런 내용들은 좀 배제를 하고 국제사회에 조금 호소를 하는 건데 뭐 언론 보도로 추정하기로는 지금 뭐 나왔지만 추정이긴 하지만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뭐 이분이 지금 가 계신데 그분이 마지막에 하는 것 아니냐 뭐 추정 기사는 나왔는데 일단은 뭐 6시에 발표를 한다니까 어떤 분이 하시는지 그거는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정부와 민간 유치단이 지금 뭐 하나가 돼서 부산과 파리에서 이 시간에도 지금 유치전을 벌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며칠 전부터는 이제 부산 열기가 뭐 뜨겁다고 하는데 잠깐 그 부산의 상황 보고 좀 얘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유치가 딱 부산에 된다고 발표가 나면 약간 꿈을 꾸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은데 너무 행복할 것 같고 우리의 꿈이 실현되고 덩달아 같이 응원할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한 시민으로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정말 응원 열기가 뜨거운데요. 흔히들 그 월드 엑스포라고도 부르는 이 세계 박람회 대체 어떤 행사길래 이렇게 관심이 많은 겁니까? 일단 이번 엑스포가 역대에서도 가장 좀 뜨거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40여 개국의 이제 장관들이 참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각국의 경쟁이 좀 치열한 거를 반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엑스포는 1851년에 시작이 됐으니까 170년이 지금 넘은 굉장히 유서 깊은 그렇군요. 행사입니다. 그리고 네. 이게 5년마다 열려요. 그러니까 2025년, 예. 2030년 우리는 지금 2030년 거를 이제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뭐 일부에서는 이제 3대 이벤트다. 예를 들면 올림픽, 그리고 이제 축구 피파 월드컵, 그리고 이제 이 엑스포. 근데 이거 기억하시겠지만은 우리 예전에 열은 거 아니냐. 대전 엑스포나 여수 엑스포. 네. 근데 그거가 좀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 엑스포하고 인정 엑스포하고 다른데 이제 어쨌든 이 등록 엑스포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규모가 크고 좀 그런 거라서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유치를 할 경우에는 세계에서 7번째로 3대 국제 행사를 모두 유치한 국가가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유치만 하면 뭐 엄청난 업적이 되겠군요. 예, 예. 네.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도 우리나라가 뭐 대전 그리고 뭐 여수 엑스포 같은 뭐 다양한 엑스포 열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뭐 등록 엑스포라고 하신 것 같은데 예, 예. 그 어떤 유치전 열기도 그렇고 외교전 이 뭐 차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예.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등록 엑스포하고 인정 엑스포 좀 차이를 말씀드리면은 등록 엑스포는 이제 공인 엑스포, 뭐 인정 엑스포도 공인 엑스포입니다. 뭐 비공인 예. 엑스포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등록 엑스포, 인정 엑스포가 나뉘는데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규모가 달라요. 규모가 다른 게 왜 다르냐면은 등록 엑스포는 이 개최 기간을 6주에서 최장 6개월까지 열 수 있습니다. 6개월까지요. 예, 그 인정 엑스포 같은 경우는 3주에서 3개월 정도니까 이 개최하는 기간이 다르고요. 예. 또 하나는 이 돈이 차이가 나는데
등록 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부지만 제공을 하면은요, 여기에 참가하고 싶은 각 나라가 있잖아요. 예. 본인들이 전시관을 만듭니다. 근데 인정 엑스포는 우리가 예. 시설을 다 만들어주면은 우리가 올게, 다른 나라들이 올게, 그런 거니까 초기 투자 비용이나 이런 게 인정 엑스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이 더 네.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등록 엑스포를 열 경우에는 오히려 흑자가 날 수도 있다. 예. 예, 왜냐하면 그쪽에서 참가비도 내고 전시관도 지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1993년에 대전, 그리고 예. 2012년에 여수에서 열었는데 이거는 모두 인정 엑스포였습니까? 작은 규모의 엑스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주제 같은 경우에도 인정 엑스포는 조금 더 작은 주제. 그래서 대전 엑스포 같은 경우는 도약, 그리고 여수 엑스포는 바다, 이렇게 딱 주제가 정해지는데 네네네. 이 등록 엑스포는 광범위한 주제를 개최국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다양한 주제들, 뭐 예를 들면은 뭐 생성형 AI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뭐 이런 예. 식으로 개최국이 원하는 걸 할 수가 있으니까 규모나 주제나 뭐 이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더 훨씬 등록 엑스포가 큰 행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는 그 돈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하셨는데 예. 그럼 국가적인 역량을 이렇게 쏟아붓고 있지 않습니까? 유치전에도. 그럼 이제 뭐 개최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그 경제적 효과 뭐 이런 게 좀 엄청나니까 좀 이렇게 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요거 뭐 사실 경제적 효과 잘 안 믿으시는 분들도 많아요. 사실은 이게 뭐 옛날에 부풀려졌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예. 공식적으로는 지금 생산 유발 효과가 43조 원, 그리고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한 18조 원, 그래서 경제적 가치가 한 61조 원, 그리고 예. 고용 창출 효과가 한 50만 명 정도 된다라고 이제 추산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예를 들면은 다른 행사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효과가 29조 원, 그리고 2002년 한일 월드컵은 11조 원 뭐 이렇게 냈습니다. 이게 뭐 옛날 일이니까 이제 경제 규모도 성장한 것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엑스포가 사실은 예. 경제 유발 효과가 더 크다라는 거는 전문가들의 중론이에요. 아, 왜 그러냐면은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6개월 동안 한다고 이거는. 아. 이게 그리고 경제와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해외에서 여기다 전시관을 열고 예. 해외 사람들이 6개월 동안 찾아오는 거예요. 뭐 투자로 이어지거나 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 그렇죠. 있겠네요. 예, 여기에서 이제 다른 비즈니스 기회가 열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어떤 스포츠 경기 같은 경우에는 짧으면 한 달에서 길어야 뭐 2-3달 정도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는, 그리고 미디어를 중심으로 노출이 된다면 여기는 실제 비즈니스의 장이 열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실제 엑스포가 경제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라는 것도 있고, 과거에 예. 이제 뭐 2010년에 상하이 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뭐 110조 원, 그리고 2015년 밀라노 엑스포는 63조 원의 경제 유발 효과를 거뒀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 뭐 이 수치에 대해서 100% 믿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굉장히 큰 경제 유발 효과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예.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중에도 좀 이런 궁금증 갖고 계신 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그 큰 행사인데 왜 서울이 아니라 부산을 택했냐 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개최를 하려는 다른 나라들도 수도가 아닌 제2, 제3의 도시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뭐 수도를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이게 지역 균형 발전 뭐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뭐 기후 변화라든지 불평등 이런 거를 하는데 수도보다는 오히려 대도시보다는 그거보다는 살짝 작은 제2도시 이런 데서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2025년에 일본의 오사카에서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오사카가 한국으로 따지면 부산 같은 데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도 항구 도시고요. 그러니까 일본도 그렇게 오사카에 이제 유치를 한 거고, 2020년 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아랍에미리트 연합 UAE죠. 여기 두바이에서 이제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도 이탈리아 수도 로마가 아닌 밀라노에서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전체적으로 수도에서 여는 경우도 있지만은 좀 제2도시에서 여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예. 6개월 동안 이어지다 보니까 좀 수도보다는 오히려 다른 데가 좀 도약 발전하기 위해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유치를 좀 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도시가 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예. 유치를. 그런데 이제 부산이 적극적으로 이거를 좀 도시 발전 도약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유치전에 나섰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도 그 지난 최근에 해외 순방에서 틈날 때마다 각국 정상과도 뭐 접촉을 했다고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부산 지지를 호소했고, 또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그 지난 과정들을 돌아보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언급도 했었는데, 이렇게 그 우리나라가 유치전에 좀 어느 정도 좀 뒤늦게 뛰어들어서 좀 더 이렇게 좀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게 원래 그러니까 부산에서 유치를 하겠다라고 이미 의지를 밝혔지만은 이게 문재인 정부 때 그런 이제 부산의 의지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때는 조금 정부 차원에서 유치 전에 좀 뛰어들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선이 있었고 예. 모든 후보가 이거를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겠다 공약을 했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공약이었으니까 적극적으로 유치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뛰어든 게 지금 1년 반이죠. 그러니까 임기가 대충 그 정도 되니까. 예.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보통 한 2년에서 3년 전부터 이미 유치전을 그렇군요. 벌였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후발주자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핸디캡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건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에서 정상 외교하면서 예를 들면 150개국 정상들과 일일이 양자회담 하면서 좀 유치를 호소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뒤늦게 뛰어들었지만은 조금 격차를 그나마 좀 좁힌 것 아니냐 뭐 이런 평가들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이렇게 뒤늦게 뛰어들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어떤 격차를 좀 많이 줄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우리나라는 어쨌든 결선 투표, 1차 투표 말고 결선 투표에서 좀 승부를 본다. 역전극을 펼치겠다 이런 전략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열세를 어느 정도는 인정한 게 맞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투표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1차 투표에서 3분의 2의 지지를 과반이 아닙니다. 3분의 2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은 결선 투표로 2개 도시만 가요. 지금은 그래서 예.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이탈리아가 있고 그리고 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국이 펼치니까 예. 사실은 1차 투표에서 3분의 2가 넘을까? 그래서 결선에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은 사우디 1강에 2중, 한국하고 이탈리아가 이제 2중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근데 지금 이탈리아에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있잖아요. 예. 여기가 지금 이 파리 총회에 지금 불참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가 조금 굉장히 어렵다라고 총리가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원래 가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탈리아 표를 우리가 좀 더 흡수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한테 얼마나 오겠습니까 그러면? 알 수 1차에 없죠. 그거는 알 수는 없는데 중요한 거는 그래도 사우디가 좀 많이 이건 좀 냉정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사우디가 많이 유리한데 왜냐하면은 굉장히 먼저 준비했고 그리고 예. 오일머니 그리고 네옴시티라고 지금 사우디가 이게 추진하는 게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상당수의 그런 뭐 공사 수주라든지 이런 예. 것들을 미끼로 해가지고 지지를 호소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만 이제 사우디가 약점이 있다라면 최근에 이제 예. 중동에서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 같은 거 이런 게 벌어졌잖아요. 여기에서 지지를 선언했던 뭐 이스라엘이라든지 아니면 예. 다른 나라들이 서방 국가들이 조금 이탈하는 모습도 좀 나왔고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 우리는 이탈리아 지지하겠다 이런 식으로 아예 이제 지지를 철회했고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뭐 아주 큰 변수는 아닐 겁니다. 예. 그렇게 하지만 어쨌든 이탈리아한테는 안 좋은 소식이고 한국한테는 충분히 이제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예. 좀 어렵긴 하지만은 한국의 어떤 선전 그리고 대역전극도 조금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자정 좀 넘어서 결과가 나온다고 하셨는데 네. 좀 대역전극 온 국민이 기대하는 결과가 나오길 좀 저희도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사사건건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